안녕하세요. 남동구립도서관 문화의 날 행사의 북토크 진행을 맡은 스피치라이터 강지혜입니다. 요즘 우리가 열광하는 마블 영화인 어벤져스의 토르 시리즈, 책 반지의 제왕의 모티브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북유럽 신화입니다. 오늘은 그간 북유럽 신화를 낯설게 느끼셨던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책 처음 만나는 북유럽 신화의 저자 이경덕 작가님과 초심자를 위한 북유럽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통해서 작가님 북토크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예전에 한때 신화 읽어주는 남자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화와 세상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로 책을 쓰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네. 집필하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전공이 인류학인데요. 인간의 이제 역사가 한 700만 년쯤 되거든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인간이 늘 재밌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의 가장 그 오래된 조상, 아버지, 어머니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게 바로 이제 신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화를 통해서 그 현대 사회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거나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요새 뭐 세상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지금 시리즈로 그래서 이제 북유럽 신화부터 시작해서 북유럽 신화가 이제 가장 현대적이에요. 그 이제 다음 뭐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신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제가 있는 이런 이야기들로 여러분 좀 만나볼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신화 하면 좀 낯선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북유럽 신화가 어떻게 태어나게 된 걸까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한반도에서 살아오신 이제 많은 지금까지 수많은 조상들이 계셨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뭔가 본인들이 경험한 것들이 있죠. 우리도 뭔가 무엇인가 경험하면 뭐 주변 사람에게 알리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뭐 한반도가 됐던 뭐 저 북유럽이 됐던 그 조상들이 있고 그들이 자기네 그 뭐 날씨라든지 기후라든지 뭐 지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 그 후손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전할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를 씁니다. 이야기를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착하게 살자. 근데 이걸 착하게 살아라 자꾸 얘기해봐야 뭐 그게 구호만 남죠. 그래서 한 왕자가 있었고 한 공주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를 자꾸 듣고 이야기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아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 유리한 거구나,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들이고요. 이제 북유럽 신화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북유럽 신화도 북유럽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 유럽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38선 있죠. 북위 38도가 이제 38선인데 북유럽은 북위 55도예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높은 곳이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추울 거고 그러다 보면 환경도 좀 거칠고 뭐 이제 그런 데서 살아온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삶의 아까 말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로 만들어서 이제 신화가 전해지고 있었는데 8세기쯤 들면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져요. 날씨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가 좋아지면 이렇게 이제 연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식량 생산은 이렇게 늘고 있는데 아이들은 갑자기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좋아지니까 오히려 더 식량이 부족해지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면서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방법은 없잖아요. 여기서 구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밖에서.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이제 남하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침략이죠. 그래서 유럽 사회를 이제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흔히 바이킹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8세기부터 계속 내려옵니다. 이게 12세기까지 가요. 한 4세기, 한 400년에 걸쳐서 유럽 사회의 최대 포식자들. 근데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뭔가 이제 그냥 삶이 편안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텐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익히게 되고 우리가 뭐 실직하거나 이제 뭐 기술을 익히거나 뭐 자격증을 따거나 하는 것들처럼 이들이 이제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배를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항해하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뭐 지나가는 사람의 이제 주머니를 턴다든지 이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죄악이거나 범죄이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럴 때 그 예전에 있었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화를 자기네 이데올로기를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토르가 이렇게 행동했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신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예, 그래서 굉장히 합리화하면서 합리화의 이제 수단으로서 그 신화를 이제 도입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그 유럽에 뭐 나중에는 이제 프랑스는 계속 두드러 맞고 계속 빼앗기고 그러니까 아예 땅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노르망디 지역 그 땅을 다 아니, 너희들이 가져라. 너희들이 여기 정착해라. 대신에 남 털지 마라 제발. 예. 아니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윌리엄이라든지 정복왕이라고 불리는 다 바이킹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왕가들은 전부 바이킹 후손들입니다. 러시아의 짜르까지 전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400년 동안 유럽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그 400년을 지나가면서 그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우리가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뭐 생각이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식으로 지금식으로 말씀드리면 뭐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으로 오딘이라든지 토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합리화시켰고 그러다가 이제 12세기쯤 되면 다시 날씨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르망디 지역에 남은 아니면 뭐 영국에 남은 그러니까 정착한 바이킹들이 있고 아니다 고향으로 돌아갈래.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3세기에 뭐쯤 되면 자기네들이 이제 한 400년 동안 경험한 것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드셔서 이제 자기 삶을 정리하거나 이럴 때 자서전 같은 거 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 겪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그 옛날 그 북유럽 신화를 현재 당시에 이제 13세기에 그 북유럽 신화로 만들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신에다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이제 13세기에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북유럽 신화는 그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릴 적 읽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와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는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러 가서 자, 신화하면 뭐 떠오르세요? 그러면 나오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그리스 신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화 그러면 그리스 신화를 떠오르는 거죠. 한국 신화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신화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살아온 환경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리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북유럽은 춥고 거친 지역. 그리스는 뭐가 있을까요? 반도라든지 한국이랑 비슷해요. 한국 사람이랑 그리스 사람들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사실은. 네, 반도이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 그리스는 서양 문명의 이제 시작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마치 그 이슬람 신자들이 메카를 평생 한번 순례하는 것처럼 그 유럽 사람들은 그리스를 한번 가는 것이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특히 그 서양, 지금 북유럽 신화도 그렇고,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이게 이제 서양 문명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서양 문화를 이해하는 이제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축이 있다고 봤을 때, 뭐 반드시 그렇지만 않습니다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뭐 이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은 그 그리스의 헬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단군이에요. 예, 헬렌이 뭐 이름은 그렇지만 남성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헬렌의 생각, 헬렌의 어떤 그런 그 정신 이런 것들이 헬레니즘이에요. 지금도 그 그리스는 자기들 이제 헬라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헬렌의 후손들 그리스라고 부르는 건 외국 사람들이 부르는 거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과학과 철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4차 기술혁명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대가 과학과 철학을 중심으로 한 그 중심으로 세계를 한번 살아보자 이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산업혁명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이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누리게 된 것들은 그런 배경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축이 이제 헤브라이즘인데 헤브라이즘은 이제 종교적인 성격이죠. 종교죠. 종교와 문화, 그러니까 과학과 철학이 있고 종교와 문화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서로 좀 성격이 좀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 종교성, 그래서 그리스도교라든지 뭐 유대교라든지 이제 여기서 시작된 종교적인 성격들. 그래서 이걸 시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고대와 근대가 헬레니즘의 시대예요. 그 서양, 뭐 우리는 이제 지금 어차피 뭐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대니까 우리한테도 뭐 그 적용은 되겠죠. 그래서 그 시기는 대개가 이성이 중심이고 남성 중심이고, 과학과 철학은 이성 중심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다 중세와 현대는 감성과 예술과 이런, 그래서 다시 여성들의, 그러니까 중세도 마찬가지인데 여성의 권익이 그래도 그나마 훨씬 낫던 것은 중세거든요. 그러다 근대 들어가면서 여성들이 또 이렇게 다시 요새 이제 여성들의 권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성적이고 문화적이고 좀 종교적이고, 종교적이라고 해서 막 뭐 교회를 다니거나 절에 다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문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문화들과 관계해서, 그래서 두 축인데,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를 지탱했던 이념이에요. 이데올로기예요. 그래서 근대의 그 그리스 신화를 토대로 해서 과학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문명을 우리가 이제 많이 누렸고요. 예. 근데 북유럽 신화 아까 이제 13세기에 정리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 무렵에 그리스도교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교가 유럽으로 쭉 전파되면서, 그래서 기존의 북유럽 신화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거칠고 굉장히 잔혹한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리스도교를 만나면서 순화가 됩니다, 많이. 그래서 상당히 감성적이 되고, 그러면서 현대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3세기가 또 중세이기도 했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만나면서 오히려 요새 이제 뭐 북유럽 감성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 이케아 뭐 가구라든지 우리가 옷도 그렇고, 그게 이제 왠지 그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과학적이고 막 기술적인 거는 이제 좀 재미없어요. 우리가 뭐 세탁기 그냥 쓰면 되죠. 그거를 막 원리를 알아야 되고 이럴 이유가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하고 북유럽 신화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확연하게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북유럽 신화를 네.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북유럽 신화가 좀 굉장히 방대합니다. 네, 방대한데 북유럽 신화가 이제 다른 신화들하고 좀 차별점이 있는, 아니면 이제 뭐 좀 중요한 요소를 세 개 꼽는다 그러면, 먼저 이제 신들 중심의 세계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는 신들 얘기가 뭐 많이 나옵니다만은 사실 인간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신들은 뭡니까? 신들은 죽지 않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과 인간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안 죽어요. 사실 신들이 나쁜 짓도 더 많이 해요. 나쁜 짓 다 알려줘요. 막 강간, 살인, 막 이런 온갖 범죄들을 신들이 다 해요. 그러면서 세상은 이렇다. 오히려 신들이 인간에게 알려주는. 사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 그러면, 북유럽 신화는 인간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탄생 같은 것들도 그냥 오딘이 지나가다가 나무가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흘러온 나무 토막이 발견해요. 물풀의 나무하고 느릅나무인데, 그래서 물풀의 나무로 남자 만들고 뭐 느릅나무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 사람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니벨룽겐의 반지라든지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뭐 사람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때도 다 이제 영웅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들이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들 중심의, 그래서 신들의 이야기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 아시는 뭐 니벨룽겐의 반지, 유명하죠. 우리가 이제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사실은 뭐 니벨룽겐의 반지는 북유럽 신화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 굉장히 길어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반지를 버리거든요. 라인강에다가 이제 반지가 던져지면서 니벨룽겐의 반지가 끝나는데, 그거를 줍는 게 골룸이에요. 그래서 반지의 제왕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그 반지를 주워서 다시 그 반지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반지의 제왕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니벨룽겐의 반지의 핵심은 탐욕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우리가 현대 사회가 지금 너무 탐욕이 많은 시대가 됐죠. 함께 살기보다는 그냥 나의 욕망이 굉장히 많이 부풀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탐욕의 자본주의라고도 부르고 할 정도로 굉장히 탐욕스러운, 주변에 많잖아요. 뭐 뉴스 보면 매일 뭐 그런 기사들 나오고, 또 그런 이제 탐욕 때문에 많은 비극들이 발생하고 있고. 근데 북유럽 신화에서는 탐욕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다른 신화들도 다 비슷합니다만은 특히 강하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황금의 마녀 굴베이그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가 이제 바로 탐욕의 화신이거든요. 그래서 신들을 찾아와야 한번, 그래서 신들의 마음속에다가 탐욕을 뿌리기 위해서.
사실 이제 우리 뭐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자본을 중심으로 살아보자 이게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자본이 더 중요한, 돈이 더 중요한.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도 돈이 던져져 있잖아요. 돈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자본주의를 산다라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탐욕의 마녀가 신들에게 계속 그 이제 탐욕을 뿌리려고 씨앗을 뿌려야 거기서 이제 싹이 돋고 나무가 생기고 그러면서 탐욕의 세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신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굴베이글을 3번이나 불을 태워요. 죽이려고. 안 죽어요. 우리 마음속의 탐욕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늘 경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빠지지 않을 것인지 계속 경계하고 또 반성하고. 그러니까 니벨룽겐의 반지도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그 많은 황금을 얻게 된 그 아버지와 자식 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자식 둘이 그 황금을 놓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식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여요. 그리고 이제 형제가 남았잖아요. 형제 가운데 하나가 동생을 쫓아내고. 그나마 그 황금을 쓰는 게 아니에요. 황금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용이 됩니다. 용이 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양에서 드래곤이라고 하는 말은 뭐 지키는 자 이런 뜻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라는 걸 왜 벌죠? 우리가 쓰려고 벌잖아요. 그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보람을 느끼거나 뭐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쓰려고 버는 건데, 탐욕의 그러니까 뭐 북유럽신화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지키고 남을 죽이고 그거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북유럽신화에서 계속 되풀이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니벨룽겐의 반지와 관계된 뭐 탐욕에 대한 경계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북유럽 신화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일 수도 있기도 한데 좀 충격적이기도 한 신들의 종말이라고 하는 신들의 황혼이라고 부르는 라그네라크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라그네라크 그러면 이제 뭐 청소년 게임에서도 라그네라크라는 게임이 있는데 원래 이제 라그네라크는 신들의 황혼이라고 번역이 되고 신들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딘부터 토르라든지 전쟁의 신인 토르라든지 나머지 신들도 다 죽어요. 로키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 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충돌하고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걸로 끝은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상이 다 불로 수르트라고 하는 이제 그 불의 거인이 있어요. 그래서 불칼을 막 세상에다 휘두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불타요. 그리고 세상이 가라앉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다시 아주 깨끗한 세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사실은 뭐 죽음이라든지 종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과학 중심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구나. 근데 우리가 종교 중심으로 살았던 시대는 다음 세상에서 또 윤회가 있고 다시 또 만나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또 사랑하고 살자라고 하는 약속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문화하고 종교였어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이제 그 큰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 그 북유럽 신화는 바로 그런 것들이죠. 무엇인가 오래되면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냉장고를 씁니다. 냉장고를 쓰면 한 뭐 20년 지나면 이제 냉장고가 덜덜거리기 시작하고 뭐 가끔 안 되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멀쩡하게 돌아가긴 해요. 근데 뭔가 좀 낡고 그랬을 때 참 바꾸기가 힘들어요. 근데 누가 와서 부셔주면 그냥 아무 고민 없이 새로운 걸 사면 돼요. 지금 사실은 이제 코로나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기후변화라든지 우리가 이제 지구에 대해서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너무 환경 파괴 많이 했고 지난 50년 동안 야생동물의 70%가 멸종당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신경도 안 써요. 그들이 멸종당하면 우리도 멸종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자연을 너무 밀어붙여서 박쥐와 너무 가까워졌고 우리 삶이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반성과 그런 한번 파괴가 필요한 때가 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파괴란 말이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셔야 대학 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뭔가 끝을 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 이걸 끝내야 되는데 우리가 요새 뭐 결정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못 끝내고 또 질질 끌고. 예. 근데 끝내야 될 때 끝내야 되는 거죠. 북녘 신화는 이제 그런 것들, 신들의 죽음을 다 보여주면서 신들도 다 죽고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오딘의 아들, 토르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다시 주역이 돼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간다라는 이런 이제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럼 작가님, 북유럽 신화에서 신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건 새로운 판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북유럽 신화도 굉장히 이제 뭐 신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신화는 뭐 신들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신들에 관한 이야기고 신들을 이제 핑계로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신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믿어라, 따르자 이제 이런 관점으로 가는 것들이니까 우리의 생각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들의 생각들이 거기 담겨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좋은가.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대와 현대가 서로 다른 시대죠. 근대는 이제 주로 농경을 했고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태어나서 아버지 농사 짓는 거 구경하다가 나도 농사꾼이 돼서 농사 짓다가 뭐 주변의 처자와 결혼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살다가 뒷동산에 묻히는 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였고요. 현대는 그러니까 깊이 그래서 이제 생각도 많이 해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죠, 생각이. 근데 현대 사회는 이동하는 시대거든요.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그렇지. 막 돌아다니는, 깊이가 아니라 넓이로 가는 세상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고민하기보다는 행동하는, 움직이고 하는 이런 이제 변화의 시점.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라떼 세대라고 부르는. 라떼는 말이지 이분들이 농경 사회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대 뭐 그래서 젊은이들은 아니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대로 그분들이 본인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자꾸 얘기를 하고 지금은 세상이 다르고 여기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 말한 대로 뭐 라그나라크라든지 이런 이제 큰 변화 지금 이제 코로나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변화해가는 그걸 받아들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 북유럽 신화에서 좀 읽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좀 이제 인물로 신들로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북유럽 신화에서 좀 독특한 신, 좀 이걸 좀 눈여겨봤으면 하는 신이 있으신가요? 네네네. 그 제가 뭐 책에서도 썼지만 그 북유럽 신화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는 로키예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북유럽 신화 하면 뭐 우리가 이제 그리스의 제우스라고 할 수 있는 오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영화 어벤져스 멤버인 토르라든지 전장의 신 많이 꼽는데 실제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람,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은 로키예요. 그래서 이제 로키 같은 존재, 로키는 뭔가 자기가 어떤 그런 그 세상에 대한 막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든지 뭐 정신이라든지 자기가 추구하는 세계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그냥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요새식으로 하면 우리 뭐 탕진잼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냥 재밌으면 됐지 뭘 자꾸 거기다 의미를 의미 부여하면 이제 라떼 세대가 되는 거예요, 요새. 의미 부여하지 마라. 그냥 당장 재밌으면 됐고 10년 후는 그때 가면 그때 가서 뭐 지금부터 계획할 필요 없이 요새 시대가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키가 전형적인 현대인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뭐 그것이 좀 뭔가 불행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좀 사악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일단 저지른다, 일을. 그 로키가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북유럽 신화는 전부 로키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야기가. 사실 뒤에서 이제 오딘이 조종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도덕적인 관념이라든지 이런 관습에 따르지 않는 존재, 이런 존재를 이제 우리가 신화에서는 트릭스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트릭스터는 우리가 트릭이란 말 아시죠? 사기 뭐 이런 말인데 트릭스터는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트릭스터가 등장하는 신화가 아메리카 신화, 아프리카 신화 뭐에 등장하는데 주로 이제 동물로 등장해요. 뭐 코요테라든지 뭐 거미 인간이라든지. 근데 북유럽 신화는 아주 독특하게도 신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독특한 존재예요. 북유럽 신화에서. 그래서 이 트릭스터가 계속 사건을 만들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 신들의 황혼 아까 말한 라그나라크까지 사실은 이제 로키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사건들이 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지금 이제 우리 뭐 어벤져스도 마찬가지고 요새 이제 영화들 보면 그 빌런들 우리가 악당이라고 불리는 매력적인 빌런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악당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로키거든요. 근데 요새 오히려 인기는 그쪽이 더 좋은 거죠. 아, 이게 모범생들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보다는 뭔가 좀 삐딱하면서 로키가 사실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로키 시리즈 따로 만들겠다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건 이제 마블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아주 왜냐면 굉장히 현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북유럽 신화에서 눈여겨볼 인물이 있다면 뭐 로키를 좀 주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작가님께서 로키도 얘기하셨지만 네. 지금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지의 제방, 마블 시리즈 등 여러 문화 코드들에서 북유럽 신화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그들은요? 그거는 이제 마블이 굉장히 영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창작물들이라든지 이야기들이죠.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야기의 이제 조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신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근거를 좀 끌고 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 신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를 상징했던, 그래서 이제는 마치 우리가 사골국을 아무리 구워도 국물이 우러나지 않는, 이미 이제 다 우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식으로는 이제 그거를 좀 새로운 방식으로 또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또 그리스 신화를 또 새롭게 활용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좀 더 신선한 재료는 이제 북유럽 신화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해리포터도 마찬가지고요. 해리포터도 기본적으로 그 마법사의 최종적 이미지는 오딘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오딘이 이제 최고의 마법사.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간달프도 오딘의 이미지고, 뭐 해리포터에 나오는 이제 그 이미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는 마법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20세기 말, 뭐 이제 21세기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가 바뀌고 있고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뭐 밀란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쿵푸 팬더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수집해서 했고, 마블은 이제 자기네가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해왔던 그 북유럽 신화 중심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제 팔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그 어벤져스고, 거기서 이제 우리 어벤져스 이야기가 끝났잖아요. 네. 아이언맨이 죽는 것도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아주 그 부분하고 굉장히 전맥이 잘 맞아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북유럽 신화를 그대로 현대적으로 색칠을 다 해가지고 딱 옮겨놓으면 어벤져스가 돼요. 그러니까 북유럽 신화를 다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고 어벤져 시리즈를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아, 이걸 그대로 이렇게 옮겨놨구나, 이런 걸 이해하실 정도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이제 여쭤보신 것들이 이제 북유럽 신화가 왜 그 현대적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지금의 감성, 우리의 지금 생각,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지루해져요. 그렇잖아요. 아까 무슨 뭐 냉장고도 그렇지만 디자인도 바뀌고요. 옷도 그렇잖아요. 계속 이제 유행이 계속 달라지고, 우리 생각도 그렇거든요. 심지어 평화도 너무 오래되면 사람들이 평화를 지겨워해요. 그래서 어디 전쟁 안 나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대가 바뀌고 이제 그리스 신화가 제공하던 것들이 이제 너무 이제 좀 재미가 없어요.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자극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그거를 북유럽 신화가 너무 잘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한편으로 좀 아쉬운 것들은 이제 세계가, 우리가 특히 이번에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한 200년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우리한테 공헌한 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뭐 기술도 좋아지고, 근데 이제는 200년쯤 되다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외롭고, 뭐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이제 앞으로의 경제 위기는 외로움과 고립, 이걸 어떻게 이제 불평등을 넘어서 이제 거기까지 가 있거든요. 우리의 외로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외롭잖아요, 다들. 더 고립되고 있고. 근데 북유럽 신화는 그게 아니거든요. 다 모여, 으쌰으쌰.
그 북유럽의 이제 전사들이 예전에 아까 이제 8세기에서 12세기에 바이킹들 막 활약할 때 이들이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죽을 때 칼을 들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바이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포로가 돼서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칼을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누가 주겠어요? 안 줍니다. 아니, 날 칼을 달래니까. 내가 칼을 들고 죽어야 용감하게 싸우다 죽었다라는 걸 내가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 오딘의 뭐 시녀라고도 하고 뭐 딸이라고도 얘기하는 발키리에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발키리라고도 하는데 발키리에 전쟁이 나면 발키리에들이 마치 드론처럼 하늘 떠요. 전쟁터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서 계속 떠서 누가 용감하게 싸우는지를 봅니다. 그러다가 가장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은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게 이제 바랄라 궁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라그네라크 때 전쟁 때 쓸 이제 용사들을 거기다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유럽 신화에서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죽어서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무슨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용감하게 싸우다가 내가 칼을 들고 있었다라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예. 그리고 신들도 마찬가지죠. 늘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같이. 예. 그러니까 북유럽 신화를 잘 보시면 그런 그 뭐랄까 현대인들이 좀 그리워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 연대감,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서로 그냥 아무 얘기나 할 수 있고 긴장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함께 지내고 서로 마스크 벗고 서로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서로 즐거운 이야기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북유럽 신화가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자체가 좀 더 현대적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서 이제 북유럽 신화가 좀 매력적인 것들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코로나19로 큰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작가님.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했어요. 근데 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연대, 그러니까 네, 북유럽 신화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변화를 어떻게 좀 해결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풍요 다음이 우리가 기본적인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사회가 늘 변화하는데 뭐 좀 비유해서 얘기를 하면 그 인도 신화를 좀 비유해서 얘기를 하면 그 인도는 이제 브라흐마라고 하는 신이 세상을 창조합니다. 눈을 탁 떠요. 눈을 탁 뜨면 세상이 창조가 돼요. 그리고 43만 2천 년이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는 동안에 비슈뉴라고 하는 신이 세상을 유지해요. 그러다가 시바라고 하는 신이 세상을 파괴합니다. 그러면 브라흐마가 눈을 감아요. 그 다시 눈을 뜨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이건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잘 나가다가 아주 그냥 인생에서 여러 번 그런 걸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가 태어나서 쭉 살다가 죽고 뭐 기본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풍요에 왔죠. 그래서 이제 풍요 다음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파괴. 그러니까 바이킹들은 어디서 시작됐나 하면 결핍에서 시작했죠. 네.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남하를 해서 그래서 이제 풍요를 얻은 단계로 넘어간 사람들이고 지금의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코로나 뭐도 있습니다만 풍요로운 세상이고 그래서 이제 바꿀 때가 된 이런 이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좀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좀 그렇고요. 좀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오딘의 삶, 그러니까 이제 그 북유럽 신화의 가장 제우스라고 할 수 있는 최고 신이 이제 오딘인데. 오딘은 최고 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지구 우주에 그러니까 그 북유럽은 큰 그 물풀의 나무거든요. 우주가 거대한 나무 속에 세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 나무 가장 뿌리에 가면 미미르라고 하는 샘이 있는데 그 샘물을 마시면 지혜로워져요.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한쪽 눈을 뽑습니다. 그래서 눈을 줘요. 대가를. 그러고 나서 지혜를 그 물을 마시고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이제 북유럽 신화 뭐 그림들을 보시면 애꾸가 나오면 전부 오딘입니다. 눈을 하나 뽑아줬어요. 자기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거대한 물풀의 나무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자기가 매달리고 창으로 자기를 찔러요. 죽어요. 그래서 거기에 7일인가 8일 동안 그냥 매달려 있습니다. 죽은 상태로. 그냥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고 나서 깨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20몇 가지의 마법을 이해를 해요. 죽는다라는 걸 아까 말씀드린 좀 은유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죽어야 살아납니다. 우리가 밤에 주무시잖아요. 그걸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침에 다시 새로운 세상에 깨어나는 거고, 그럼 인생이 좀 더 생생해지죠. 같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세상. 죽었다가 다시 또 새로운 세상을 사는 이런 느낌으로, 마찬가지로 오딘의 삶도 그런 끊임없이 자기가 부족하다고, 최고의 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바이킹들의 자기계발서라고 북유럽 신화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꾸 그런 좀 안주하려고 하고,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이렇게 막 외부에서 이렇게 옥죄니까 아유 그냥 좀 포기할까, 뭐 주저앉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데 그러지 말고 그들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좀 맞서 싸우고 어떻게 좀 지혜를 얻고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함께 나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요, 코로나 지금 시대에 북유럽 신화가 좀 전해주는 뭐 그런 그 뭐랄까 교훈이랄까요, 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용어로 얘기하면 오딘은 업글 인간이었네요. 업그레이드 인간. 이렇게 계속 그렇죠.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는.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풍요로운 사람들이 대개 주어진 대로 많이 살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뭐 먹는 거 크게 문제가 없고 사회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앞으로 사회는 이제 풍요의 사회는 이제 끝나가고 있거든요. 더 이상 이제 경제가 성장하기 힘들고 아까 말씀드린 지구 자원들을 다 파먹었기 때문에 로마 클럽에서 1970년에 이미 성장의 한계라는 책을 냈거든요. 더 이상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하기가 앞으로 힘든 사회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풍요로울 때는 그냥 누리면서 살면 돼요. 여행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렇게 즐겁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닥쳐오면서 다시 이제 우리가 결핍의 사회로 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체적이고 좀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오딘이 보여줬던 삶처럼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험을 통해서 뭐 연대라든지, 뭐 요새 이제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그거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인류학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진화를 해온 것이 아니고, 진화의 가장 핵심은 뭔가? 우리가 손톱이 길거나 뭐 주먹이 세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인류는 맹수들에게 늘 쫓겼어요. 아까 말한 대로 한 700만 년 동안, 거의 699만 년 동안은 늘 도망 다녔어요. 심지어 우리 조선시대에도 호랑이한테 많이 잡아먹혔어요. 우리가 최근에 동물들을 가둔 건 최근입니다. 동물원을 만든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진화의 가장 큰 원동력은 함께예요. 우리가 함께했기 때문에, 연대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거대한 동물들, 맹수들과 싸워서 지금의 이 놀라운 문명을 만들어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뭐 북유럽 신화가 이제 보여주는 그런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북유럽 신화를 알면 어떤 시야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점이 좋을까요? 뭐 지금까지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제 일단 그 자세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건 모르시는 분이 다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개미처럼? 배짱이처럼? 이렇게 이제 여쭤보면 다들 우물쭈물해요. 이게 한 20년 전만 해도 당연히 개미처럼 살아야죠. 여러 학교에 가면 뭐 급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성실, 근면. 이게 다 개미의 시대 얘기예요. 그렇죠. 요새 개미처럼 살면 어떻게 되나요? 죽도록 일하면 죽어요. 네. 그러니까 고진감래라는 말 있잖아요. 요새는 안 먹히는 말이죠. 요새 20대 우리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만나서 안 믿습니다. 그 말은. 고생하면 어떻게 돼요? 몸만 힘든다요. 네. 당연히 그렇죠. 좋은 날 안 올 거예요. 지금 좋아야 다음도 좋죠. 네. 왜냐하면 개미와 배짱이는, 개미는 바로 근대인간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겨울에 안 굶어 죽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현대는 풍요로운 시대잖아요. 굶어 죽는 시대가 아니에요. 배짱이처럼 노래를 하나 만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버스커가 그 벚꽃 엔딩 만들어서 그 해 40억을 벌었어요. 그리고 매년 봄만 되면 연금이 들어오죠. 지금 BTS는 어마어마하죠. 그 주식이 막 뭐 이번에 이제 주식 상장을 해서 뭐 몇십억, 몇 조 얘기가 나오고, 조 단위 얘기가 나옵니다.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처럼 막 개미처럼 일해서 월급
적금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집 살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우리가 배짱의 시대,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사회인지를 북유럽사를 꼼꼼히 잘 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이제 그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죽음이란 종말 끝내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은 시작이에요. 끝이 나야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중학교 졸업하셔야 고등학교 가실 수 있어요. 내가 미적미적 졸업 안 하고 계속 나는 좋으면 고등학교 못 갑니다. 그거는 마찬가지로 변화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변화의 시대거든요. 그런 마치 그 죽음이라든지 종말이라든지 막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일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라앉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특히 이제 지금 뭐 코로나 같은 이런 좀 부정적인 시대를 맞이해서 좀 변화를 내가 스스로 변화해야 되겠구나. 세상이 나를 바꿔주지도 않을 거고 세상은 점점점 우리를 옥죄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힘을 내서 내가 스스로 새로운 세상으로 향해 가겠다라고 하는 마치 바이킹들이 살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간 것처럼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좀 받아들이시고 좀 적극적으로 또 뛰어들고 뭐 이런 뭐 요소들이 있지 않을까.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 두 가지로 조금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자기 컨텐츠의 시대, 배짱이 얘기 말씀하셔가지고요. 두 번째는 판이 바뀌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뭐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화 자체가 이제 원래 그 체험들을 모아놓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도 지금 계속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SNS로 막 카톡으로 오늘 어떤 남자 만났는데 이러면서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아요. 그런 것들을 아주 고밀도로 지파회로 만든 것이 압축해서 만든 게 신화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화가 옛날 이야기가 그래서 아닌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건 그대로 뭐 삶은 변하지 않거든요. 먹고 자고 하는 기본적인 의식주 삶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지금은 뭐 자기 생각들, 아까 말한 자기 콘텐츠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이고, 체험들, 여행을 가시더라도 블로그 보고 그냥 따라다니지 말고 나만의 여행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러면 자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자기 신화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막 낯설고 어려웠는데 작가님께서 너무 쉽게 좀 잘 인도해 주셔가지고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좀 작가님 마지막 말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이런 자리 너무 반갑고요. 사실은 이제 한동안 이렇게 요새 다 이제 이렇게 뭐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서로 만나서 같이 좀 눈 마주쳐가면서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들 좀 많이 나누고 하면 좋은데 좀 그럴 수 없었는데 여하튼 요새 이제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달로 또 이렇게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좀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북유럽 신들은 자신의 욕망을 거침없이 추구할 뿐 아니라 신답지 않은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들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모험하는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토크 진행자 스피치라이터 강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